16강 가면서 음. 너무 행복했고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어도 저는 뭔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회가 아니었나.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네. 어유. 대한민국의 월드컵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이팅 대한민국. 어쨌든 오랜만에 16강 했습니다. 네. 아니, 브라질전 어떻게 보셨는지. 맞받아치기에는 정말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빌드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세계 최강의 브라질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또 한번 평가전을 해봤잖아요. 네네. 이날 나왔던 선수가 센터백이면 김민재, 김영건, 저는 하나를 더 넣는 그 쓰리백. 김영건이가 가운데 가고 네. 경원이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벤투의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전면으로 바꾸는 거죠. 이 사람이 이강인 쓸 거라고 우리도 그쵸. 예상을 안 했잖아요. 네네. 요새는 최근에 컴팩트하게 수비 라인을 올려서 우리가 그 프레싱을 하잖아요. 네네. 올려서 여기 라인을 컨트롤하는데 네. 고전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라인을 완전히 내렸었잖아요. 네. 얘네들 측면에 있는 브라질 아이들 하피냐하고 비니시우스 네. 공간 놔주면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네이마르 선수가 복귀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걸 공간을 내주지 않고 시간을 한 25분이나 30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내려서서. 내려서서. 네. 그랬다가 여기 잘랐을 때 이제 뭐 우리 황희찬이나 손흥민은 요런 상황을 좀 가져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전반전만 우리가 못했잖아요. 네. 후반전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후반전은 좀 과하게 말해서 봐줬다. 안배를 하는 거죠. 안배했어요. 네. 김진수 저 기사 내용 보니까요, 진짜 몸이 안 움직였다. 그냥 몸 상태부터 지고 들어갔다.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냥 세 경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죽을 똥 살 똥 뛴 세 경기였잖아요. 맞아요. 90분 내내 음, 최대치를 90분만 했습니까? 막 맞아요. 추가 시간 10분도 막 받고. 그렇죠. 네. 일단 몸 상태에서 밀리고 들어갔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 두 경기 다 승리했고 세 번째 경기에는 완전 다 바꿨거든요. 어쨌든 이번 월드컵만 하고 축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을 노린다면 제가 봤을 때 다음 목표는 우리도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는 팀이 되면 진짜 성공하는 것이다. 조별리그에서 힘을 좀 덜 쓰고 네네. 이게 토너먼트에 가서는 진짜 주전들 좀 휴식을 주면서 주전급 선수들은 아니더라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육성돼야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똑같은 90분 경기지만 네네. 냉정하게 봤을 때 네. 만약에 위원님 솔직히 오케이. 옛날에 1화 팀에서 뛰었으니까 그때 네네. 워낙 강팀이니까 네네. 평소 리그 할 때 전반에 한 2골 넣어놓고 후반에 솔직히 좀 빼잖아요. 그렇죠. 힘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월드컵에 나갔는데 계속 0대 0이라서 후반 막판까지 진짜 짜내고 뛰었다. 그랬을 때 한 85분쯤에 찬스가 딱 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임팩트를 딱 댈 수가 있나? 막 그 다리가 말려 들어가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저는 월드컵 예전서부터 벌써 체력 고갈. 어. 그리고 그 시간에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있잖아요. 다리에 진짜 힘이 없어요. 네. 만약에 페널티킥이 났다. 네. 저는 스무차기? 공격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진짜 차는 사람이야. 네. 선택은 내가 항상 받는 사람이야. 근데 네. 불안해요, 내가. 다리가 후달달. 근데 진짜 다리가 그러니까 후들다. 근육이 예. 뭔가 수분이 다 빠지고. 진짜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 상황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고 멘탈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진짜 내가 내가 더 뛰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브라질 전에 전반전 경기 내용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상대가 워낙 또 잘했고 체력적으로 너무 좋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정말 우리 선수들이 나름 선전을 했던 경기고. 네. 황희찬이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체력적으로 세이브가 돼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리고 알리송 베킬이 이 새끼 잘 묻어. 지금 필레를 위해서도 네네네. 하도 또 많이 그런 게 경기 외적으로 선수들을 좀 더 결집할 수 있는. 저 스탠드에 참 그 레전드들 있잖아요. 네. 로벨르토 카르로스 그리고 카푸 네. 그리고 히바우도 호나우두. 네.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줌 지려버리죠. 그러니까 거기 4명 앉아 있었잖아요. 와, 완전- 우리나라 몇 명 있었습니까? 차범근. 그 4대 1인 된 거예요. 야 그거 네? 말 되네.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있잖아요. 조금 신경 좀 써야 된다고 아니 근데 생각해요. 좀 급을 맞추려고 그래도 그 누가 앉아 있냐고. 다 돈 벌기 급급하지. 다 해설석에 앉아 있고. 이영표, 박지성. 그 박지성 근데 거기 그 옆에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그 맞.
요번에 솔직히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진짜 솔직히 거기 딱 그 사람들 4명 앉아 있는데 간지나죠. 간지나고 부럽더라고요, 진짜. 네. 예. 살은 뒤룩뒤룩 쪘지만 야 근데 정말 멋있더라. 네. 어쨌든 이제 어제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일정 끝났습니다. 네네네. 전체적인 좀 평을 해주시자면 첫 두 경기 결과는 안 좋았어요. 어쨌든 그런데 경기력에 대해서는 칭찬이 뭐 꽤 있었는데 우리는 3경기 조별리그에서는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힘을 빼고 슬로우 스타트? 약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어디에 딱딱딱 그거를 생각할 수 없죠. 우리는 할 수 없죠. 네네. 근데 우루과이는 처음에 경기력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경기를 잡았어야 돼요. 경기는 대등한 경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 가나전을 돌이켜 보면 우리도 잘한 게 있지만 조규성이라는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네. 활약을 해서 네. 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갔잖아요. 가나전도 최소한 승점 따내는 경기를 가져갔어야 된다. 왜? 찬스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포르투갈전도 그러면 벌써 보세요. 승점 지점 몇 점이냐고요? 7점이에요. 그럼 1위잖아요. 그럼 브라질과 만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참 축구가 어렵다. 잘하기는 우루과이랑 가나한테 더 잘했어요. 그렇죠.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포르투갈전이 가장 못한 경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기는 거기서 이겨버렸다. 그렇죠, 그렇죠.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는 것도 아니고 16강 가면서 너무 행복했고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어도 저는 뭔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회가 아니었나. 당연하죠. 3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 지금 솔직히 포르투갈이나 1.5군이 나왔어도 네.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 가서도 네. 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좀 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좀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에서는 유효 슈팅 한 개도 못 때리고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루과이도 유효 슈팅이 없었어요. 우루과이가 평가 절하를 당하는데 절대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보면 우리가 잘해서 우루과이를 못해 보이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황의조 선수가 네네. 그 득점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좋았던 폼이 계속 벤투하고는 황태자였잖아요. 네. 지난 3년 동안 좋았는데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 패스를 끌고 가지 못했던 거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대회 이전까지 벤투 감독 뭐가 고집스럽다, 뭐 고집불통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실전 대회에 돌입해서는 나름대로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벤투 감독의 고집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정말 나쁘다. 그러니까 왜냐면 쓸 수 있는 주민규라든지 네네. 국내에 정말 잘하는 선수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했잖아요. 네네. 조규성이도 있었고 황의조라는 그런 네. 스타일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를 쓰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지적을 해야겠지만.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이강인 선수가 저는 초반에 거기서 마요르카로 가서 뭔가 좋아졌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정말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마요르카 가면서 그 선수가 대표팀에 진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선수 발탁된 거에 대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강인 선수 선택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계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는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했죠. 못한 거 없어요. 네. 포르투갈전에 벤치를 앉지 못했지만 선수들한테 그게 동기부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정말 또 저기 했던 게 벤투 감독을 얼마나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손흥민 선수까지도 4년 동안 있잖아요. 잡음 없었던 거. 어쨌든 드러난 면만 봐서는 선수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훈련 때 좀 이상하다. 전술 선수들이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리스펙을 안 보이는 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지지를 하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나간 거에 있어서 좀 더 힘을 내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울더라고요. 이제는 감독님과 작별을 하게 됐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했던 감독들 보면 얘기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조금씩 그게 나오고
이 감독에 대한 선수들의 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4년 동안 없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축구 감독으로서 가질 수 있는 벤투가 솔직히 인상은 좀 더럽지만 선수들한테 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이제는 작별입니다. 이제 쉬다가 앞으로 뭐 살펴보겠다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김문환 선수, 네. 황인범 선수, 이강인 선수, 백승호 선수, 네. 뭐 황희찬 선수, 네. 조규성이, 뭐 이재성이, 네. 그리고 손흥민까지 한다면 네. 네. 이제 어느 정도는 정말 그 뭐 김진수나 영건이나 뭐 김민재도 있네. 네. 그럼 이제는 경험이 쌓여 있잖아요. 아주 소수의 몇몇을 빼고는 그렇죠. 그대로 다 나올 수 있어요. 손준호도 괜찮고요. 네. 그대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거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조금 더 매력적인 어떤 카드의 감독만 선임이 잘 된다면 2020 맞죠? 6년. 6년 네. 미국, 캐나다, 네. 그 멕시코입니까? 멕시코. 예.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방향성을 어쨌든 벤투 감독이 주도하는 축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 기조를 이어 나가는 게 맞겠죠. 누군가는 벤투가 트렌디하다라고 하는데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트렌디한 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대세고 그렇죠. 흐름이에요. 흐름. 그렇죠, 그렇죠. 이미 이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권에 호주가 우리가 16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냐고요. 네. 그리고 또 더 저기한 건 일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호주는 약간의 행운도 따랐고, 오케이. 근데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일본하고 사우디, 우리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세 팀 다 그런 주도하는 축구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주도하는 축구와 좀 거리가 약간은 있는 팀이 이란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내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성과가 약했다. 벤투 감독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벤투 감독이 다른 국가대표 팀을 이끌고 4년 뒤 월드컵에서 우리하고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유럽에 좋은 팀 맡아가지고 챔피언스리그 이런 데서 손흥민과 토트넘을 상대로 해가지고 만난다든지. 뭐 벤투 감독은 충분히 네. 제가 봤을 땐 네. 대한민국이라는 팀은 이 정도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휴식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대표팀이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네. 벤투 감독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욕 태백으로 먹긴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진정성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아이고.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음. 카타르까지 가야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카타르 진짜 했거든요. 4년 할 수 있을까요? 가야죠.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가야 됩니다. 만약에 네. 그때까지 우리 이 방송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현지로 야 진짜 우리 미국이랑 캐나다, 멕시코 제가- 한번 가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 경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오케이. 근데 공교롭게 그 세 나라는 제가 다 가봤습니다. 야, 우리 어디 스폰 받고 정말 이번 월드컵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정체성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이승우도 부러웠고 그 박지성 조합이 참 좋더라고요. 자, 뭐 대표팀 4년 준비하면서 16강 성공했고 좋은 대회 했고 앞으로 또 4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죠, 끝난 게 해야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균 해설위원, 김장래 기자도 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벤투 파이팅! 1, 2,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